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힘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정송님 힘, 남대표님 힘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약 1시간 후에 편집해서 올릴 텐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가 역시 육성으로 하지 않고 이동훈이란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윤석열 측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시각각 윤석열의 입장이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이준석이의 태풍, 이준석이의 쓰나미로 지금 영향권에 들어갔고 김종인 씨가 나타났다 이런 건데요. 윤석열의 시간표가 나왔다. 27일 날 등판을 하고 2주간 민심 토론을 해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난 다음에 7월 중순에 입당을 할 것이다 하는 기사를 뽑아내는 언론도 있고 또 윤석열이가 보수는 자기 편이고 다 잡아놨고 중도와 진보층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공중전을 펼치며 SNS를 가지고 공중전을 펼치겠다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SNS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지 파괴력이 있어요. 이준석이는 SNS로 페이스북과 트윗과 여러 가지를 지금 활용하고 즉시즉답을 하고 있죠. 역시 트럼프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SNS를 즉시즉답으로 할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들이는 건데요. 대변인을 통해서 걸러진 다음에 SNS는 파괴력이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2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27일이 27일이나 또 하루 이틀 유동적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아니 왜 일요일 날 해? 월요일 날을 하지 28일로 잡지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아직 상징적인 장소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을 하는 날 상징적인 장소를 아직도 물색 중이다 그래요. 아무 데서나 하면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해도.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김종인 씨가 윤석열이가 국민한테 짜증을 유발한다 이런 말을 했죠. 실체를 갖다가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이 상당히 우호적인 말을 합니다. 김종인 씨가 그러자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가 짜증을 나게 한다. 손학규 안철수도 1년 이상을 민심 투어했더니 지금 꼬라지가 어떻게 됐느냐. 손학규는 완전히 사라졌고 안철수는 지금 자기 스스로 고립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민심 투어도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우리는 오뎅 먹으러 안 다닐 거예요. 시장은 다니되 오뎅 먹으러 안 다닐 거예요. 그런 민심 투어는 안 해요 하는데 민심 투어라는 말, 또 빅텐트라는 말 이게 아마추어예요. 이게 기존의 정치 공학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새 정치하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듯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뉴 프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는 뉴 프론티어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이동훈이라는 애가 51살뿐이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기자 출신이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 공학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TK 수국 골통 보수들이야 환영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어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한 8시 한 7시 50분까지 한 2시간 동안 기자 출신 애들을 한 6명 만났어요. 하나는 현직 기자이고 조중동에서 아직도 논설위원으로 뛰고 있는 애고 나머지는 조중동이나 뭐 세계일보, 한국일보 이런데 들락날락 거리다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기자들을 만났는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다 맞췄어?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예상을 못하고 어떻게 안철수 무너뜨리고 오성훈을 당선시킬 될 줄 알고
또 요번에 이준석이를 초들부터 이준석이가 무조건 된다고 어떻게 형은 그렇게 다 맞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도 기자직 그만두고 멀리서 봐라. 나같이 실력자가 되면은 다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현직에 있는 그 논설위원이라는 놈은 뜨뜨름하게 보더라고. 내가 기자인데 나도 못 맞추는데 저 형님 말이야 맨날 저렇게 말이지. 유튜브에 성질이나 내고 다 맞춰.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혼나고 갔어요 걔는. 자 그러면은 이동훈이가 오늘도 몇 군데나 그 라디오를 돌아다녀요. 몇 군데나. 지금 TV에는 안 나오죠. 이동훈이가. 27점 대권 도전을 선언할 계획이고 1, 2주 민심 투어를 했고 국민의힘 입당은 민심 투어로 최종 결정됐다 하고 이제 진행자가 물으니까 그러면은 국힘 입당이 당연한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네 그러셔도 될 것 같다. 영향력 있는 분들을 1, 2주 가량 만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김종인 씨 외에는 없어요. 정치판에서는. 그렇죠? 뭐 추기경님을 만나갈 겁니까? 목사를 만날 겁니까? 스님을 만날 겁니까? 현실 정치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누구야? 윤석열이가 내가 참 안 좋게 본 게 장예찬이라는 어린애, 걔 31살인가 2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도 모르고 조대만 갖고 공학적으로 떠드는 애를 갖다가 참모칭 해가지고 연남정에 들어간 걸 보고 내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TV에 나오는 그 정치평론가를 만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만나려면 최장직 같은 사람을 만나라. 응? 문재인의 이념적인 토대를 마련해 줬고 문재인을 치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한 최장직 사람들을 만나고 차라리 좌파의 싱크탱크 과거에 노무현과 문재인을 집권 노무현과 문재인의 집권을 갖다 도운 좌파의 교수들이나 좌파의 지식인들을 만나라. 그들이 모두가 문재인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물론 윤석열도 그 중에 하나죠. 문재인을 친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우파 쪽으로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국힘 쪽으로 들어오면 한 놈도 없어요. 김종인 씨와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한 놈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유튜브를 본다는 말에 장예찬에도 유튜브 보고 끌어들였고 신지호랑 허접한 정치학 박사 종편의 TV 조선에 꽤 나오죠. 걔도 걔 유튜브를 본다 그럴지 제가 뭐래요. 차라리 고고 TV를 봐라. 아마 봤을 거예요. 모든 우파 유튜브 중에서 고고 TV가 비판의 하사를 열흘 전부터 가요. 나와라. 나와서 검증을 받아라. 우린 이걸 보셔야 돼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2012년부터 말이죠. 가혹한 검증을 서로 시작했죠. 박근혜는 이명박을 두들찌게 BBK나 다스 사건을 갖다가 허짓고 들어갔고 이명박이 그걸 받아보니 이런 것까지 건드려 하니까 최순실까지 나왔었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9년 후에 둘 다 감옥에 들어갔어. 건드릴 게 있고 안 건드릴 게 있어요. 검증이라는 것은 개인사를 국가적인 사건에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우파가 망한 이유예요. 그죠? 두 전직 대통령이 하나는 최순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하나는 다스는 내 게 아니라고 뿌득뿌득 우기는데도 사실 내 거지만은 주식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가 집어넣어버려. 그게 망한 이유예요. 그러면은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군가 현직 정치인이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사람은 사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우파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죠. 윤석열은 지가 보수라 그러니 근데 둘 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네? 유튜브를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거 SNS 시대, 동영상 시대지만은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유튜브 쓰레기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재인을 만날 수도 없네?
그렇다고 전두환을 만날 거야? 그럼 현직의 대통령급이고 전체 판을 읽었고 판을 갖다가 엎을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씨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서 2주간 민심 투어를 할 것이다. 오뎅은 안 먹겠다. 시장은 안 가겠다. 이런데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동훈의 어제와 산말이 내 가짜는 좋겠어. 응? 금태섭도 만나고 진중권이도 만날 것이다. 무슨 금태섭이하고 진중권이가 영향력이 있어요. 탈진보를 위해서 탈진보 확보하기 위해서 진중권을 만난다. 진중권은 좌파고 진보층에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진보층과 2030과 중도층은 이준석으로 다 모였어요 벌써.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아직도 아쉬워가지고 그분은 말이죠. 연세는 82살이지만은 정신은 2030이에요. 그분은 그분을 만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씨가 만나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지율이 있는 윤석열을 도와주려 할 거예요. 처음부터 김종인 씨를 만나야 했어요. 그러면 김종인 씨가 뭐였죠? 1년 전에 국힘의 비대위로 가서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치워라. 실용적으로 가야 되고 국민의 고통을 갖다가 우린 보다듬어줘야 된다. 그게 성공하고 있고 이준석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김종인 씨의 전략이라는 게 뭐였어요? 고고TV는 김종인 씨 나오기 전부터 그런 말을 했고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를 확보하며 일부 진보층까지 지형을 갖다가 확대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윤석열이 지금 하는 말이 똑같죠? 그죠? 이제 와서 보수는 내 거고 집토끼는 잡아서니까 공중전으로 중도층과 진보층까지 잡겠다. 김종인 씨의 전략이었죠? 물론 그전에 고고TV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김종인 씨의 전략만 챙기고 김종인 씨의 지도만 받고 나중에 김종인 씨를 나 몰라라 하겠다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 보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마. 그 더러운 것들 보는 사람들. 댓글도 달지 마. 보는 건 자유지만 댓글 달지 마.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준석 죽이기, 김종인 죽이기. 이유가 뭐죠? 이준석과 김종인은 좌파므로 국힘이나 보수 세력을 민주당에 헌납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그 우파 보수 쓰레기들 갖고 나온 게 홍준표 지지하고 안철수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파괴력이 윤석열보다 못하다. 그죠? 지금 이동훈이라는 애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힘의 입당은 태산같이 신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입당한다는 게 국힘에서 대통령 그 예비 후보를 7월 12일부터 모집을 하고 그죠? 7월 12일 동안 한 열흘 동안인가 모집하겠죠. 그리고 8월부터는 예비 경선 들어가고 9월부터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7월 중순에 입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이디어라는 거야. 윤석열이가 기준이 아직 안 섰어요.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 할 적에는 검사 동일체로서 자기 말이면 다 됐는데 이거는 신지평이고 신세계라는 말이에요. 정치는 현재 국민이 40%의 지지를 주고 있다고 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좋게 말하면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에는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 있어요. 국민들의 생각은 조변석계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빨리 나와야 된다. 5월달 안에 나와야 된다. 안 나오길래 그러면은 4월달이나 5월달까지 나와야 안 되면 국힘 당대표 선거 5말 6초까지로 나와라. 그래서 국힘을 개혁하고 접수시키는 방향으로 제3 중원의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놓쳤어. 신당은 안 돼요. 그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신당을 차려가지고 안철수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한심한 새끼들. 진짜 한심한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은 유승민이 까고 김무성 까고 김무성은 이제 없어졌어. 김무성은 없어졌어요. 4.7 보선 때 안철수를 밀면서 김무성은 완전히 정치적 영향이 없어졌어요. 미래 프롬 지금 아무 영향도 없어요. 유승민은 아직 살아남았으니까 유승민 까고 김종인 까고 이준석 까고 하태경 까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 하태경 같은 경우는 불쏘시개 갈 뿐이 못해요 이번에. 응? 그리고 윤희숙이가 대권에 나온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무슨 1년 2개월 동안 정치한 애가 대통령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준석이 그냥 띄우는 거예요. 흥행을 위해서. 준석이 10년 이상을 했어요 정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 나쁜 새끼들이야. 아니 1년 2개월 정치한 놈이 여인이 윤희숙이가 경제뿐이 뭐 이러는 거 경제도 말이지 학자로서는 알았고 현실 경제를 집행해보지도 않은 윤희숙이가 무슨 대통령감이야. 윤희숙이가 고성국 등등 우파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많이 출연해서 흥행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준석이 똑똑하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도 믿지도 못해. 해봐야 아는 거야. 정치 선언을 해봐야 알고, 또 국힘에 입당해봐야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설랑설레하고, 자신의 기준이 없어요.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뚫고 나가고 헤쳐나갈지 기준이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제가. 이준석이가 들어오랄 적에 들어가야 되고, 김종인 씨가 가서 빨리 사살을 받고, 김종인 씨는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준석이 대통령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변화. 변화가 이번에는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여권의 검증은 윤석열이가 검찰 30년 하면서 있는 그 검증 과정은 없을 거고 장모까지도 없어요. 근데 부인 문제가 나와요. 부인 문제가. 그런데 그것도 준석이한테 맡기면은 다 격파해버려. 준석이가 복주머니 3개가 아니라 복주머니를 갖다가 막 알사탕 줄 거야. 알사탕 같이. 그 SSN의 싸움이죠. 김건희 씨의 검증 문제는 다 이준석이가 격파할 거야. 대권 후보 만들려면 준석이 할 게 뭐가 있어. 다시 방송을 종횡무진하면서 때릴 텐데. 그래서 입당을 하면은 제가 항상 그러죠. 윤석열이가 지금 7월 중순에 입당한다는 것은 다행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홍준표보다 먼저 입당을 해라. 그래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한테 지지 표시하는 의원들을 수십 명 놓고 홍준표가 들어오면 발쟁이를 갖다가 발렁거로 나가야지. 홍준표가 먼저 입당하고 나서 윤석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여권에서 검증을 갈 사람이 윤석열이한테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은 현재까지 난 그냥 홍정욱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도 홍정욱이가. 그런데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하태경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대권 경쟁을 후보 경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려 들어갈 것이요. 쉽게 말해서 정치력을 검증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홍발쟁이가 문제라는 거죠. 어제부터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홍발쟁이가 유승민한테 뒤지기 시작했어요. 유승민이고 홍발쟁보다 0.몇 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홍준표가 윤석열이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군킵 입당한다 그러니까 또 발정을 해. 그냥 참으면 되잖아. 그죠? 들어오면은 지가 준비한 걸 정책 싸움을 하면 되는 거지. 오늘도 이런 말을 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은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이다 말을 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전에 김종인 씨가 노태우 정권 때 그 무슨 수석이 있었죠?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동아은행 비자금을 3억을 받았죠. 그 3억은 정치자금을 쓴 거예요. 노태우가 7천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해가지고 당시에 당이나 그 노태우 쪽에 정치상금을 쓴 거예요. 민정당 쪽에. 그런 걸 갖고 나오는 놈이 홍준표란 말이야. 거짓말하면서 내 앞에가 내가 가니까 20분 만에 불어버렸다. 김종인 씨. 그거 다 거짓말로 판별되잖아요. 그 당시 함 누구야? 그 검사가 홍준표 그 자리에도 없었다. 그래 홍준표라는 놈이 지금은 검사가 아니니까 여권보다도 여권이 윤석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현재 정권이니까 여권보다도 검찰로서의 근무한 윤석열의 검증을 못할 거예요. 뭐 가지고 하느냐? 장모하고 부인권 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도 되면 홍준표의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 한 방에 막 치고 들어갈 거예요. 토론을 붙으면은 그냥 토론이 한참 있다 나오니까 입당하고도 SNS 공중전을 하겠죠. 여론 싸움을. 그런데 홍준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건드릴까 이놈이.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김종인을 쫓아내고 지가 들어가서 뭘 하려고 국힘에 김종인 씨의 40년 전에 동아은행 비장을 걸고 나온 거니까 홍준표는 무슨 짓을 할 놈이야. 인상 봐, 인상. 거기다가 배현진이하고 장정원이가 또 장구 칠 거고. 그죠? 한심한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 우파 유튜버들하고 시래기 고성국이하고. 아니 고성국 이 새끼는 4.15 총선을 황교안을 갖다 밀다가 대통령만들 망쳐먹었으면 이제 방송 그만해야지. 그 돈 벌려고 말이지 계속 뭐 확신에 찬 사기 거짓말 방송이나 하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제3지대 안철수와 영대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안철수한테 무슨 중심축을 받느냐. 플랫폼은 국민의힘이 다 깔았고 이준석의 개혁과 변화가 지금 나가고 있고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으로 이준석의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윤 총장이 윤석열이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 씨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야 한다 하고 윤석열이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야. 윤석열이는.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빨리 결정해. 뭐 27일까지 가고 뭐 7월 중순이야. 1, 2주 민생 투어 한다고 만날 사람이 뭐가 있으며 현 정국을 돌파하고 현 정국을 관리하는 사람은 김종인 씨고 그게 이준석이나 쓰나미가 왔는데 빨리 들어가서 홍준표보다 빨리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신문기사 보면 신동아에서 나온 건데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A라고 있다. 이 A가 민심기류를 잘 아는 정무 기획력이 뛰어나서 윤석열의 참모로 윤 총장의 전략을 주고 SNS로 서로가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되지도 않아요. 대통령을 만드는 자가 국회 보좌관 출신 하나가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윤석열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김종인 씨하고 타협하고 큰 그림으로 확 덮어버려야 돼요. 검증 같은 것도 통과하려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당분간은 유튜브 찍을 때마다 우파 유튜버 쓰레기 돈 벌려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오만 곡해와 소설과 가설로 지금 방송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김종인을 쫓아내고 국힘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김종인이 하고 김재원이 하고 배현진이 하고 장정원이 하고 홍발정이 하고 윤희숙이 하고 이런 애들이 출연하고 그러죠. 선두에 든 애가 지금 고승국이라는
양아치급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해요. 고승국이라는 애가. 매일매일 논주가 달라. 매일 시간 논주가 달라. 어떻게든 나이 먹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돈 빨아먹어야 돼. 응? 아주 저질이야. 이준석은 절대 안 된다고 서정욱이라는 애하고 봉기하고 막 지들끼리 말이야 상호 상부상조 하다가 이준석의 대세로는 절 밀고 가고 되고 나니까 이제 이준석 죽이기, 김종인 죽이기.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다, 유승민이 있다, 김무성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그 갖다 붙여서 늙은이들 돈 빨아먹고 있다고.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철성연대 안철수와 윤석열은 고성국이 말이에요. 연합해가지고 제3지대를 갖다가 창출하면은 대권을 이길 수 있다.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유튜브를 가서 보고 돈 갖다 바치는 늙은이들 보면은 시청자들을 보면 난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좀 몰라. 다음에는 배성이 한번 까줄 거예요. 배성이. 그게 어떻게 돈 빨아먹는가. 진성우 그거는 너무 지저분한 놈이고 진성우 그거는 봉규는 무당같이 됐고 가세는 완전히 쓰레기로 돼버렸고 신의 한수는 원래 무식한 놈들이고 돈 빨려고 덤벼들었던 거고 조갑자고 정규재 씨 내가 한번 깎고 시간 날 때마다 깔 거야. 우리가 이기려는데 최고의 방해 세력이 누구냐. 사칭, 참칭, 쓰레기 돈 벌려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그것들 대형 유튜버들 60대들이 진행하는 것들. 거기서만 놀면 돼. 7, 80만 명 되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 논리를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청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싸대는 거야. 네이버 댓글에 들어와서. 영향도 없는 것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